우리가 염증과 싸우는 방식 말이죠.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불 끄는 데만 급급했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진짜 해결책이 단순히 불을 끄는 걸 넘어서 그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짓는 것, 즉 재건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염증을 바라보는 의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염증은요, 우리 몸의 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를 낫게 하고 나쁜 균들을 막아주는 꼭 필요한 불 같은 존재죠. 진짜 문제는 이 불이 통제를 잃고 영원히 꺼지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만성 질환들, 암이나 관절염, 당뇨병 같은 것들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죠. 그럼 인류는 이 위험하게 번지는 불을 끄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도구들을 써왔을까요? 의학 역사에 등장했던 첫 번째 소화기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전략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불에 땔감을 주지 말자, 이거였죠.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약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염증이라는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땔감을 만드는 공장. 그러니까 코엑스 효소의 작동을 그냥 멈춰버리는 방식이었죠. 원인을 막아버리니까 효과는 즉각적이었고요. 여기서 과학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COX 효소 공장이 두 종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위벽을 보호하는 착한 공장, COX1이 있고 오직 염증 땔감만 팍팍 만들어내는 나쁜 공장, COX2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와, 그럼 나쁜 공장만 콕 집어서 멈추면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훨씬 더 똑똑해 보이는 약들이 개발됐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실제로 이 새로운 약들이 위장출혈 같은 부작용 위험을 확 낮췄어요. 이야, 드디어 인류가 부작용 없는 완벽한 소화기를 만들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서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착한 놈, 나쁜 놈 이론은 위험할 정도로 불안전했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바이옥스라는 신약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무려 2배나 높인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퇴출됐죠. 이 사건은 단순히 염증을 막기만 하는 우리 소방 전략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보여준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그냥 불만 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잘못하면 더 큰 재앙을 부를 수도 있구나 하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불을 끄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염증의학의 거대한 혁명이 시작됩니다. 바이옥스 사태로 과학계는 완전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해답의 실마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정말 놀랍게도 가장 오래되고 우리에게 친숙한 약, 바로 아스피린에서 발견됐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소름 돋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요. 아스피린이 그냥 염증 만드는 공장문을 닫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예 그 공장을 해킹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대신에 불을 적극적으로 꺼버리는 특수 물질, 바로 리폭신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조종한다는 걸 알아낸 거죠. 이게 바로 유레카를 외친 순간이었어요. 아, 불이 꺼지는 건 그냥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구나. 누군가 이 소화 스위치를 탁 해고 켜줘야만 하는 거였구나.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었죠. 그래서 염증 해결, 영어로는 resolution이라는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건 불이 그냥 사그라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아주 적극적으로 마치 프로그램된 것처럼 손상된 현장을 싹 청소하고 자, 이제 다시 짓자 하고 재건을 시작하는 굉장히 능동적인 과정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이 중요한 소화 스위치는 대체 누가 켜는 걸까요? 또 누가 이걸 방해할까요? 지금부터 염증 해결 과정에 등장하는 영웅과 악당들, 그 플레이어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이야기의 영웅들입니다. 바로 SPM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죠. 전문화된 염증 해결 촉진 매개 물질. 이름이 너무 어렵죠? 그냥 우리 몸의 특수 복구팀이라고 기억하시면 편해요. 이 복구팀은 더 이상 전투 요원, 백혈구가 오지 못하게 막고 통증 신호를 줄이고 망가진 조직을 다시 짓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챙겨 먹는 오메가3 지방산 있죠. 그게 바로 이 든든한 복구팀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한 편의 잘 짜인 교양곡 같아요. 1악장에서는 저기 빨간 선처럼 경고 사이렌, 염증 촉진 물질이 시끄럽게 울리면서 위협에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2악장에서는 파란 선처럼 잔잔하고 안정적인 멜로디, 바로 우리 복구팀 SPM이 등장해서 모든 걸 평화롭게 되돌려 놓죠. 진짜 비극은 뭐였냐면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먹었던 소염제들이 바로 이 아름다운 2악장으로 넘어가는 걸 방해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복구팀이 아무리 뛰어나도 현장에서 계속 회방을 놓는 악당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만성 염증의 진짜 원인이 복구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치유 과정을 적극적으로 사보타주하는 반염증 해결인자라는 악당들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악당 HMG1을 한번 보시죠. 이 녀석은 정말 교활하게 이중 공격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염증의 불길에 기름을 붓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죽은 세포 같은 현장의 쓰레기를 치우려는 우리 복구팀의 청소 작업을 딱 가로막아버려요. 이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죠? 만성 염증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훌륭한 복구팀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현장을 엉망으로 만드는 이 악당들부터 먼저 제압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새로운 발견들이 의학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지금부터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치료 전략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 이 슬라이드가 딱 보여주네요. 과거에는 어떻게든 불이 시작되는 걸 막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전략은 불이 확실하게 꺼지도록 하고 그 자리가 완벽하게 재건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겁니다.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바로 이게 미래의학의 새로운 전략 지도입니다. 더 이상 염증 아니면 항염증 같은 흑백 논리로 보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불을 지피는 놈, 불을 끄는 놈, 재건을 돕는 놈, 그리고 재건을 방해하는 놈까지 이 4가지 요소를 전부 다 고려하는 입체적인 전략을 갖게 된 겁니다. 훨씬 더 정교하고 또 훨씬 더 안전한 치료법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린 셈이죠. 결론적으로 염증 해결 의학은 단순히 질병의 증상을 억지로 누르던 시대의 종말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몸 안에 원래부터 잠자고 있던 그 위대한 치유 능력을 부드럽게 깨워서 스스로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 거죠. 이제 우리의 목표는 끝없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회복, 즉 완치를 향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단순히 불을 끄는 소방관이 되는 걸 넘어서 파괴된 현장을 멋지게 다시 짓는 재건 전문가가 되는 법을 배운다면 이것이 과연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만성질환을 정복할 궁극적인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분야가 가진 엄청난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는 정말 가슴 뛰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